신인인데 작품이 잘 되고 고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수익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잘 돼가지고 월천을 번다.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이 직업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함정인 게, 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그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웹툰 작가의 수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 작가는 일단 개인이 연재하지 않는 이상 어느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카카오페이지나 레진, 뭐 다른 웹툰 플랫폼들이 있죠. 거기서 연재하기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해당 고료를 받게 됩니다. 한 달치로 따지고 보면은 최소 그 신인의 고료가 240 정도로 책정됐다고 하니까 한 달에 4회로 쳤을 때 회당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글그림 포함해서 혼자서 열심히 해서 처음 데뷔를 하게 되면 회당 고료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고 작가의 인지도가 쌓이면서 네임드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되면은 이제 고료가 더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무슨 회사처럼 호봉이 쌓인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뷔를 했는데 내가 너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화 하는 거에 급급하다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최저 신인 고료를 쭉 받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입은 지금 네이버가 가장 잘 해놓은 미리 보기 시스템이죠. 세이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만든 그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로 인해서 정말 웹툰 작가들의 많은 삶의 변화가 생기고 대기업 같은 작가님들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시장을 만들어준 게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사실 좋아하는 작가들한테 서포트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료는 저희가 받는 월급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감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내용의 여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근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음화가 더 궁금해서 결제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결제분의 퍼센테이지를 회사와 나누고서 그다음에 이제 작가에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뭐 한 회당 200원씩, 그리고 보통 미리 보기 3개, 5개씩 하니까 그거에 몇 프로씩 이렇게 회사와 계약된 관계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작가들이. 그리고 만약에 글그림 작가가 있다면은 그 나눈 것 중에 퍼센테이지로 또 나눠서 그렇게 들어오는 수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 저도 그 돼지우리 하면서 딱 2번 정도 광고를 해봤는데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그러니까 작품 하단에 붙는 만화를 이용한 무언가 이제 광고를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한 컷 정도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조회수 대비 단가가 책정이 되겠죠. 약간 알바 같은 건데, 외주 알바 같은 건데, 그래도 좀 더 작품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잘 버는 작가님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겠죠. 약간 광고가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조회수가 높을수록 광고 단가가 높으니까 완전 상위에 있으신 분들은 광고 단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광고가 들어오면 사실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광고주님들이 자신들의 그런 서비스와 굉장히 맞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저희의 작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해외 수익입니다. 해외 수익.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외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웹툰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웹툰들을 지금 그 라인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타고서 엄청 활발하게 그 서비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란 말이죠. 네이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게,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작품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셔서 이제 해외 서비스도 같이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인스타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외 팬들이 뭔가 샤라웃을 해주시고 팬픽 같은 것도 그려서 보내주시고 막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거 되게 신기하죠. 제3국에서 우리 만화를 봤다고 하면서 이제 제3국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폰트가 한글이 아닌 교체된 그림을 보는 것 자체도 저희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작품이 잘 돼서 해외에 나가는 거는 무조건 좋죠. 대신 더 큰 수익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뭐 만화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사인회도 하고 이제 돈도 벌고,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사인회를 하게 되면은 작품을 아는 팬들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저를 알고 있는 독자들이 와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뭔가 너무 그 부분이 좋았다, 제가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저 역시도 사인을 이렇게 해주면서도 너무 뿌듯하고 되게 윈윈이라고 해야 되나? 받는 금액보다 그 올라가는 자존감에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은 행사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입은 이제 강의입니다. 강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가끔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등에 업고서 이제 가끔 강의나 특강 섭외가 와요. 그러면 이제 학교나 만화박물관 같은 데서도 불러주시면은 거기에서 주문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되셨나요? 뭐 직업적으로의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현업 작가들 대상이나 아니면은 웹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실시간 마감 뭐 강의를 하게 되고요. 제가 편집해서도 여기 올려놨죠. 약간 이런 식의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래도 시간 대비 꽤 많은 돈을 주시니까 뭐 좋은 부수입원이죠. 완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 작가님들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렇고요. 그 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주 수입원이죠. 예를 들어서 신인인데 작품이 잘 되고 고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수익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잘 돼가지고 월천을 번다.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이 직업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함정인 게 핫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연재 중일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만약에 회당 막 200 넘게 받고 뭐 미리 보기 막 어떻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수익이랑 다 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너무 좋은데 이 연재가 딱 끝나는 순간 이 모든 게 제로로 돌아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 수익이라는 것도 연재 중일 때 그 수익이라는 게 고공행진을 치다가도 연재가 끝나는 순간 확 떨어지죠. 그렇게 될 거를 예상을 못했던 사람들은 대비가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훅 떨어지면은 이제 멘붕이 오고, 그 다음에 2차 멘붕은 이제 세금 처리와 건보료. 이 프리랜서의 안 좋은 점이 한 번이라도 일을 잠깐 하면은 그 일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해서 세금 갚아내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직종은 뭐 연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또 들어갈 수가 없죠. 몸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체력도 올려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지금 6개월 정도 쉬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30 중후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6개월 정도 쉬게 됐어 라고 하면은 그게 막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굉장한 집의 위기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아빠가 취준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좋은 직업일까? 안정성으로 봤을 때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 직종은 연예인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잘 번다더라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진짜 개 쌍욕만 하고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라고 하고서 이제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만 박히게 됩니다. 모든 예체능계가 비슷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야로 돈을 번다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진짜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이.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대부분 자신이 타입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최저 고려를 받음에도 너무너무 뿌듯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성취감이 있고, 내가 작업하는 게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내 작품에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보람을 얻게 되면은 이 직업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돈 때문에 한다. 그런 분들은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고 유지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더 고된 가시밭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작가의 수익 구조는 보통 이런 식이고요. 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직업이고,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됨을 느끼고요. 힘들지만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마감하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세요. 독자나 친구들 중에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실 그냥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거를 쏴주시고 뭐지?